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열화상 모달리티를 추가한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썰문월프 이어가지고 그 썰문월프를 인용한 그 후속 연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아이클리어 2025에 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뷰도 다들 괜찮아가지고 아마 억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고 왔고요. 요즘에 열화상 씬 리컨스트럭션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발표 때 보신 분들은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결국엔 그 픽셀 그러니까 그 절대용도 이상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을 이제 캡처하는 카메라에서 찍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픽셀 레벨에서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메라라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두고 체온 측정하는 데도 쓰였고, 뭐 이거는 증기 기관차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본 건데, 이렇게 열이 모여 있는 곳에 온도가 몰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쪽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드론으로 찍었을 때, 뭐 아니면 이렇게 무기 쪽에서도 쓰이는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열화상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 RGB와 서멀 모달리티에 대해서 동시에 렌더링할 수 있는, 학습하고 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썰머 가우시안이라는 걸 제한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열화상 이미지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열화상 이미지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 서멀 레디에이션이라고 표현해서 열 복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여러 씬에서 산란되고 반사되기 때문에 열화상 이미지 자연스럽게 이 텍스처리스하다, 그러니까 주변 온도랑 비슷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부위만 갑자기 확 온도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주변으로 열이 퍼져가지고 비슷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텍스처리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거와 동시에 부드러운 그 표면을 가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이제 고스팅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미지에서는 앞으로 지금 제가 발표 때 쓸 어떤 이미지에서는 그레이스케일로 표현된 게 있을 거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대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처럼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썰머널프 제가 그때 발표했던 그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화상만의 특징이 생기는 게, RGB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램버시안 이펙트, 그러니까 이쪽에서 뷰를 봤을 때랑 여기서 뷰를 봤을 때 같은 점을 봤어도 이제 이렇게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뷰에 따른 컬러 변화가 생기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열의 방출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뷰에서 보든 상관없이 같은 지점을 본다면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이게 이제 같은 뷰잉 디렉션과 무관하게 같은 온도가 측정된다 라는 또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 쪽에서 이전의 열화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학부 3학년 2학기 때 대전에서 드론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매핑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RGB 이미지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한 다음에, 거기 위에 텍스처를 바르는, 그러니까 RGB로 먼저 이렇게 메쉬를 따고 그 위에 이제 서멀 텍스처를 바르는 형태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요 기술 자체가 좀 전통적인 그냥 멀티뷰 지오메트리 방법들을 썼고, 그리고 이게 결국엔 여기 매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RGB랑 서멀 사이에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쪽 기술의 영향에 따라서 이게 그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게 열화상 매핑은 잘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소 이게 여기선 잘려 있지만 이게 그 태양광 셀들이 여러 개 그냥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더욱 그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가벼 이걸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같은 패턴을 가진 태양광 발전소를 써서 더욱 좀 찾기 힘들어서 열화상 매핑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인데 썰모 널프, 썰멀 널프, 썰말 하이픈 널프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열화상과 널프랑 그 뭉치려는 시도들은 많았는데 이 논문에서 꼬집는 문제는 뭐 렌더링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임플리시트한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써서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가지는 특징이 뭐 그 편집이나 이런 데서 좀 그 이슈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 네, 그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잘 나왔던 연구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널프 베이스 그냥 널프가 가진 문제들을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열화상 이 논문에서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부족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서멀 씬 리컨스트럭션이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뭐 없다라기보다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썰모 널프나 썰말 널프에서 제공해준 데이터셋은 있는데 여전히 데이터셋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그냥 그 RGB랑 열화상이랑 1대1로 페어가 된 이미지들은 되게 많고, 특히 그 키포인트 그 RGB랑 열화상의 키포인트 매칭에서 카이스트에서 만든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셋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널프처럼 3D 씬을 구축하기 위한 그 멀티뷰 이미지가 부족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백본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해서 열화상 매핑을 하는 거, 열화상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트레이닝하는 걸 여러 스트래티지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걸 각각 이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데 맞춰서 써라라는 느낌으로 3개를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RGBT 씬 데이터셋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RGB랑 서멀에서 렌더링 품질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모달리티를 분리해서 학습했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저장 공간을 줄였다. 여기서 저장 공간이 나오는 게 전 좀 앵했는데 실제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릴레이티드 워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는 이제 서멀 이미징과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에서 되게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서멀 레디에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플랑크 법칙을 따르는, 그리고 전자기파의 파장이라는 강도를 열 정도로 변환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겹치는데, 열화상 기술이라는 게 뭐 야간 아니면 연기로 가려져 있는 뭐 그런 뭐랄까 RGB로는 더 이상 이제 그 유의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때의 그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개발됐다라는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낮아져서 의료나 여러 뭐 산업 분야들,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검사할 때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농업에서 농업의 식물 뭐 이런 거에서도 검사에도 쓰는 것 같고, 건물에 뭐 열 새는 거 이런 거 검사하는 데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냥 멀티뷰 지오메트리 기반의 방법들이 딥러닝 기반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릴리티드 워크에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러이러한 그 장점이 있다, 널프랑 비교해서 얘기겠죠. 그래서 구조화된 자료 표현,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그 표현 때문에 특징 덕분에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높고 뭐 편집이 용이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이렇게 뭐 씬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캐치하는 장비들과 그 멀티모달 퓨전하기에 뭐 되게 좋다. 근데 여기에서 따로 뎁스 로스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문장이 있다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뿐만 아니라 뭐 서멀 아니면 뭐 그냥 마테리얼 아니면 압력 이런 쪽에서도 다른 모달리티로 포함하는 그런 3D 신 연구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멀티모달리티 쪽의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서멀 가우시안은 뭐냐 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거랑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우선은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 RGB랑 서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MSX라는 이미지 포맷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랑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잡고, 그리고 이제 RGB 그라운드 트루스, 서멀 그라운드 트루스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는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똑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드리긴 애매할 것 같고요.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들의 메소드들이 다 쓰인다. 각각의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렇게 열화상 모달리티로 확장했다라는 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얘기를 할 때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이게 산업 표준은 아니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판을 갖다가 이게 금속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이 구멍에 대한 열 차이 이런 거 이용해서 그 열화상과 그 RGB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더라. 그냥 우리가 아는 캘리브레이션 보드에 이거 잉크 프린트된 캘리브레이션 보드에 그냥 열을 쬐버리면 이 잉크가 검은 잉크가 달궈지는 속도랑 이 흰 색깔 보드 이 잉크가 안 발라져 있는 부분이랑 그 열 받는 속도가 다르더라. 이걸로도 충분히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그게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두 카메라 사이에서의 그 로테이션과 그 트랜스레이션 구하고, 어차피 그 인트린식 파라미터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해서 캘리브레이션 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특징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RGB 콜맵 했을 때 나오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RGB SFM 돌렸을 때는 뭐 당연히 그 잘 나오는데, 서멀만 해보면 진짜 안 나옵니다. 이게 1채널이어가지고 이 두 개가 그 얘네들끼리 해보면 겹치는 그게 하나도 거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진행해가지고 그 실험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믹스 50은 우리가 아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서멀과 그냥 RGB를 블렌딩 하겠다. 반반 블렌딩 했더니 포인트가 10개에서 5500개로 늘어났다. 근데 이제 MXX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하이 프리퀀시 컬러 베리에이션을 열화상 이미지에 매핑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열화상의 낮은 질감과 고스팅 효과를 갖다가 그 완화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찾아보니까 그냥 그 플리어라는 회사가 열화상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던데, 이쪽에서 매뉴얼로 제공을 하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RGB에서의 특징들을 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엣지 같은 것들을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 열화상 위에다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서멀 널프에서 말하기로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서멀 모달리티가 오염된다. 그 열화상에 이런 사실 엣지가 들어가 있으면 열화상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갖다 써가지고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냥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느낌은 아닌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서멀만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힘드니까 그 MXX 포맷 그냥 그 카메라로 같이 찍으면 나오는 이 이미지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더니 잘 나오더라. 열화상 정보도 반영하면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RGB에서는 뭐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잡히는 정보가 열화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잡혀서 이 모달리티의 융합 간의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완벽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우리가 아는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트레이닝 하는 그 일반적인 구조랑 완벽히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그 이제 골라서 써라인데 그 뒤에 가서 본인들이 제안한 방식에 따른 각각의 스코어드 그 실험 지표도 있습니다. 먼저 그 MFTG라고 하는 그 멀티모달 파인튜닝 그 가우시안 이걸 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RGB 데이터를 먼저 사용해서 가우시안을 학습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파인튜닝한다 라는 구조인데 이게 정말로 그냥 논문에 다른 노테이션 없이 이런 말들이 그냥 블라블라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코드를 들고 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코드 쪽을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서 그 트레이닝 자체가 두 단계로 나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스텝이 아마 그래서 스텝이 1일 때가 RGB고 2일 때가 서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RGB일 때는 그거 서멀과 관련된 정보들이 없는데 그 스텝 2로 가보면 이제 그 스무스니스 서멀 이게 서멀에 붙는 특성인데요. 이 여기 이미지들도 아마 다 서멀로 교체된 것 같고요. 위쪽 이미지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RGB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서멀 학습한다라는 그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한다라는 그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멀티플 싱글 모달 가우시안스에서 MSMG라고 표현하던데 사실 이 그냥 앞 글자만 따오는 게 딱 영어식 장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전부 다 MXX 포맷으로 합니다. 그 똑같이 MXX로 하는데 이제 그 서멀 데이터랑 RGB를 각각의 가우시안으로 분리합니다. 여기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가 두 개씩 중복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트레이닝.py에 있는 그 트레이닝 그 코드인데 씬1과 씬2가 분리돼 있고 두 개의 가우시안 모델을 만들고 러닝 레이트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두 번씩 쓰는 그래서 렌더도 그 첫 번째 가우시안과 두 번째 렌더를 따로따로 로스도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뭐 토탈 로스가 있긴 한데요. 그 서멀과 RGB의 두 개의 가우시안 모델을 분리시켜서 그 학습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성능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방법인 OMMG 방법인데 이거는 가우시안 속성에 그냥 그 서머를 추가를 하고 로스도 그렇게 같이 흘려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와 서멀 데이터를 하나로 애초에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학습을 했다. 그래가지고 단일 모델로 모달리티 정보를 융합해서 그거에 대한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여기에 있었던 이 순차적인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두 단계로 나뉠 때 사실 뒤에 가서 서멀로 파인튜닝 하는 게 이게 양쪽 모달리티 정보를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크게 트레이닝 전략이 나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서멀 로스랑 멀티모달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여기서도 근데 오염의 얘기를 꺼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달리티 동시에 훈련할 때 한 모달리티가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를 오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사실 논문의 원문에서의 기조는 약간 그게 이제 좀 너무 강해지면 한쪽 모달리티가 RGB가 너무 세지거나 서멀이 너무 세지는 경우가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서멀이 일방적으로 피처리스한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RGB 모달리티에 서멀이 잡아먹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MSMG 트레이닝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적다 말았네요. 이 문장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달리티의 가중치가 높은 그러니까 이게 서멀과 RGB 이렇게 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안 움직이지? 됐다. 결국에는 뒤에 가서 이제 얘네가 가중치를 하나 제한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모달리티의 가중치가 RGB와 서멀에 이제 특정 가중치를 줄 건데 그 가중치가 높은 쪽에서 가우시안이 생성되는 수가 많아지더라 라는 걸 이제 그걸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 뺐어도 됐었는데 여기 이 슬라이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가지고 정보를 오염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모달리티의 가중치에 따라서 가우시안 수가 달라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측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감마를 도입해서 여기에 이제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n썸머가 그거 nRGB는 그 각각의 모달리티의 가우시안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가우시안 중에 이제 써머리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를 가지고 가중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험적으로 그 가중치가 증가한 쪽에 가우시안소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쪽 모달리티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달리티가 전부 잘 유지된 채로 그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맞게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텀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레귤러라이제이션 말을 합니다. 이 논문 구조상 저 방금 전 슬라이드의 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식이 뒤에 나오고 이 식이 사실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결국엔 그 열화상 특정 픽셀에 위아래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위아래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J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좌우에 대한 그 값들의 그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4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나머지 4 나누기 4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인접한 픽셀들과 차이가 없게끔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만든다. 이게 결국엔 어느 정도 그 열 확산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그 건물의 그 모서리 같은 엣지 있는 부분에도 스무스가 걸릴 텐데 이게 괜찮나? 하니까 생각을 좀 더 해보니 근데 열 끝에서도 열 확산이 일어나고 열에 대한 그 교환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무스 로스에다가 이제 여기서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 로스와 에런 로스를 가지고 서멀 로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서멀 로스가 되고 RGB는 우리가 아는 RGB 이렇게 해서 최종 로스를 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 그 서멀 가우시안의 내부 구조는 여기서 얘기가 끝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퀀터티브 이밸루에이션, 서멀 이미지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D-GS는 그냥 냅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에다가 그 서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네가 제안한 그 씬에 대해서 그 스코어고요. 이제 X 된 거는 돌아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냥 서멀만 넣고 돌려버리면 애초에 돌아가지도 않는 문제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썰머 널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논문인데 그 논문이랑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특정한 씬에서는 그냥 썰머 널프 그래봤자 사실 근데 몇 개 없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열화상 이미지만 넣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썰머 널프보다 잘 나와버리는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씬이 좀 다른 씬들에 비해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저럴 수도 있나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여기 3D-GS의 MI 그러니까 이게 그 초반에 있었던 멀티모달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MXX라는 그 RGB와 썸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기만 하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돌려도 성능이 증가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가우시안 스플래팅 RGB 먼저 하고 썸을 하는 거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RGB 썸을 따로따로 돌린 거 그리고 이제 그 OMMG 한 가우시안 내에 썸을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돌린 거 이렇게 비교해서 성능을 쭉 나열한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그 성능 면에서도 그 OMMG가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적 비교인데요. 이제 이게 RGB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열화상 그라운드 트루스로 했을 때 썰머 널프와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 그리고 여기 아워스 여기에서는 MXX 이미지를 아마 여기 그 서멀 이미지 대신에 MXX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썰머 널프나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썰머를 넣었을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라운드 트루스랑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게 RGB 스코어인 것 같은데 이제 얘네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아마 RGB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자기네께도 OMMG가 제일 잘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RGB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 RGB에서도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뭐 텍스처 리스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량이 부족해서 어두웠던 부분들 같은 데서 오히려 열화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엄청 미미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 그리고 3차원에다가 1차원 정보를 텍스처 리스하고 고스팅 현상까지 있는 정보를 줬을 때 유의미한 그 성능 향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걸 이제 그 RGB에 대한 이제 시각 이거 가우시안 스플래팅 RGB 그리고 아워스 RGB GT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우리 게 더 낫지 않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그 말씀이랑 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세 개 모두 오늘 보여드린 이 세 개의 정보 모두 베이스라인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 넣고 돌렸을 때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멀티모달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중복 가우시안 생성을 완화하는 것도 관측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메모리 사용량까지 들고 오는데요.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어떤 씬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59MB 쓴다 했을 때 여기에 멀티모달 이니셜라이제이션만 해주고 들어가도 이게 가우시안이 과하게 생성되는 게 방지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무스 로스 이거 두 개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가 RGB고 여기가 써멀이라서 이거 두 개는 써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RGB가 아니라 써멀이면 당연히 그 크기가 작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무스 로스까지 썼을 때 더 용량이 떨어진다. 근데 뭐 스코어는 더 잘 나온다.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MSMG 방법, 그러니까 우리 그 가우시안 씬을 두 개를 따로따로 썼을 때다가 멀티모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했더니 용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이제 결국에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오버핏,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과하게 생성되는 것도 서로의 모달리티가 참조해서 그게 방지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썰모 가우시안에 대한 그걸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수로 그 마지막 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익스페리먼트가 끝이네요. 네, 여기가 끝이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따로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요성이 요번에 한 세 번째이지 않아요, 이거? 아, 어떤 거요? 이거 열화상가네요. 아, 이거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해석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 아, 이게 근데 너무 이쪽 주제로만 가지고 올까요, 제가? 그런 게 좀 너무 주제가 아니. 마이너한가 싶어가지고요. 다른 여자니까랑 또 아, 가우시안 써서 요즘 좀 열화상 다른 센서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토대를 다른 센서 이용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이쪽 주제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쪽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LLM 최근엔 그거 빼고는 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걸 너무 쓰리고 계신가 싶기도 하고. 가우시안 저 지금 열화상 RGB 쪽 동시에 피처를 어떻게 같은 포인트에 대해 잡을 수 있을까를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지금 그걸 더스터 쪽에서 써멀 포인트 맵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탐구해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상 거리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제가 실험해보고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쪽은 RGB 서멀 피처 매칭 쪽인데, 그러다 보니 썰멀 쪽 쓰는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잠시만요. 이게 실험 자료가 있을까? 네, 지금은 기존의 이제 피처리스한 특징 때문에 이게 지금 서버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두 개가 매칭이 잘 안 됐다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로테이션 두 개 RGB와 서멀에 대해서 로테이션 모르고 트랜스레이션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서멀 쪽에다가 RGB를 정확히 매핑시키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 지금 피처 매칭 쪽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펀더멘탈 매트릭스 구해서 어떻게 정합할 것인가, 이게 되면 이제 RGB 서멀 1대1로 픽셀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네 마네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윤석의 TMI 타임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결국에는 열이 있어, 온도가 좀 뭐라 해야 돼? 네네네. 열이 나야 된다 그러나? 네네. 열이 나는 곳에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근데 결국엔 열 방사가 이론상으로는 0도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썰멀 카메라가 얼마나 잘 맞춰주냐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 썰모 널프 논문인데요. 영하 15도에서 영상 15도가 동시에 찍혀 있는 거, 아니면 영하 16도에서 23도, 아니면 20도에서 60도까지 동시에 찍는 거, 이 정도는 지금 카메라에서는 문제없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곳에서의 열화상 캡처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게 심지어 제가 방금 이거 보여드렸던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인데요. 이게 드론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30m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힌 곳과 거리가 꽤나 멀어도 유의미하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열화상이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실용성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네. 열로 찾는다고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그냥 모든 것에 열이 있으니 네네네. 구분은 된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네.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 궁금한 게 카메라 좀 많이 탈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예를 들어 표준화된 카메라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플리어라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 기업에서 나오는 건 이제 왜 우리 코로나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카메라가 저희 온도 측정해서 야 너 열 있어 이런 거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0.14도 정도 내로 실제 온도랑 유사하게 잡아주는 정도의 퀄리티는 온 것 같은데, 해상도가 640-480 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간 열화상 카메라가 그 정도 해상도와 그 정도의 정밀성을 가졌다. 그리고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60, 80도부터 플러스 400도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로 알고 있어요. DJI 드론에도 열화상 카메라 들어가는 게 플리어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다. 플리어 저희 회사도 써요. 진짜요? 열화상 하고 계시군요. 플리어 네. 고트 회사지 고트. 저 지금 열화상 잘 모르는 단계인데 보시고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얘기들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십시오. 저도 열화상 안 쓰고 RGB로 플리어 쓰거든요. 진짜요? 찰라님께서 PCI로. PCI로 하세요? 네.
샬라님 플레이어 한 대 1억짜리도 써봤다고 하시네요. 아, 훌륭한데 1억짜리가 있어요? 저 그쪽은 진짜 잘 몰랐는데 그 정도까지 1억짜리가 있어. 아, 저 지금 저는 그 1,000만 원짜리 드론도 벌벌 떨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그 뭐냐, 블랙호크가 걔네 회사잖아요. 헬레다이. 아, 아니 그 뭐지? 이름 뭐였나? 그 쬐깐한 드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게 DJI 이름 까먹어. 말고는 잘 없어가지고. 아, 아, 아무튼 미국 드론 중에 쬐깐한 거를 걔네가 만들긴 해요. 텔레다인. 아무튼 TMI였어. 지식 더하기 1이네요. 보시고 뭔가 의심되시는 거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은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성장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렇네요 이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